첫 직장을 그만두고 몇 달 동안 백수로 지내던 시절에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승화시켜준 동네 미용실 아주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당시에 하루하루 대충 사는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던 아주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써볼게요. 첫 직장에서 9년을 다니다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고 친 장본인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는데 바보처럼 무슨 정의감이 솟아난 건지 책임지겠다고 하고선 사직서를 제출했네요. 결혼도 안 한 상태였고 나이도 그리 많지 않았어서인지 훗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생각도 안 해보고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마냥 멍청한 판단을 하고 말았네요. 퇴사 후 한 달 정도 푹 쉬면서 국내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면서 시간이 무한한 사람처럼 막 살았네요. 2달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슬슬 취업을 해볼까 생각하고 원서를 써서 여기저기에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쉽게 재취업이 될 거라는 기대는 안 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쉽사리 서류 합격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20곳 정도 떨어지고 나자 그때부터 조바심이 나서 눈높이를 낮추고 기대치를 많이 낮춰 중소기업에까지 원서를 넣었지만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울해지더니 어느 순간 자포자기가 되더라고요. 경기도 안 좋고 하니 좀 더 쉬면서 준비하자면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위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즐거움은 나태한 무력감으로 바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도 하루하루가 그리 즐겁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조차 하지 않는 날이 많았고 약속이 생겨서야 샤워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수염도 길고 머리도 덥수룩해서 전형적인 백수의 인생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6개월 정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오후 전화 한 통이 오더니 다음날 면접을 볼 수 있겠냐 묻더라고요. 누군가 면접을 하루 앞두고 펑크를 냈나 보더라고요. 훗날 알게 되었지만 땜빵으로 저를 부른 거였지요. 반가운 마음에 당연히 가능하다 하고 제일 먼저 사우나로 달려가서 사우나를 했어요. 덥수룩한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예전에 다니던 미용실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쉬는 날이더라고요. 저녁 8시가 넘어가는데 미용실은 안 보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가다 동네 귀퉁이에 있는 미용실을 발견했어요. 전통시장 입구 쪽 모퉁이에 있는 곳인데 유동인구가 없어서 그런지 손님도 없고 이용사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불이 켜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머리를 깎아야 하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뻘쭘하게 서 있으니까 안쪽에서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인데 뭔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덥수룩한 머리로 면접을 볼 수 없어서 조금만 다듬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앉으라 하더라고요. 왠지 머리를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자르지 말고 약간만 다듬어 달라고 몇 번을 강조했네요. 왜 이리 늦은 시간에 머리를 자르러 왔냐 해서 갑자기 내일 면접이 예정돼서 그렇다고 얘기했더니 예쁘게 잘라야겠다면서 준비를 하시더니 쓱쓱 쳐내는 것이 걱정했던 것만큼 손놀림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면접 보는 곳이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면접 잘 보라 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피부도 손 좀 봐야겠다면서 시간 괜찮으면 서비스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피부가 거칠어져서 걱정이 좀 되었던 터라 해주면 감사하죠라고 말했어요. 머리를 감겨주더니 수건으로 머리 쪽을 돌돌 말아놓고 소파에 누우라 하더라고요. 뭔가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미용실 의자가 뒤로 젖혀지는 게 아닌지라 신발을 벗고 소파에 반듯하게 누웠어요. 이내 얼굴에 차가운 화장품을 듬뿍 바르시더니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문질러 주다가 닦아내고는 일회용 팩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전문적인 마사지는 아니지만 피부가 당겨지면서 팽팽해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머니의 거칠면서도 여기저기 터치해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네요. 아주머니한테 몸을 맡기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몸이 나른해지면서 긴장감이 풀어졌어요. 팩을 붙이고 아주머니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20분 정도 있다가 떼주시고는 스킨 로션 같은 것을 손에 덜으셔서 얼굴에다가 툭툭 두드려 주셨어요. 얼굴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 의자에 앉으라 하고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고 내일 아침에 이렇게 드라이하고 가라면서 머리 손질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생각보다 헤어스타일도 좋았고 기분 좋은 서비스까지 받으니까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오기라도 하려는 건지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서 미용실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머리 손질을 하고 운전하는 내내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면접을 보는 회사로 향했네요. 기분 탓인지 면접 대기하면서 긴장이 안 되고 면접 당시에도 긴장 안 하고 대답을 잘했네요. 면접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합격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것이 아주머니 덕분인 것 같아서 답례품을 사서 바로 인사를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무심코 해준 호의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음에 머리 다듬으면서 인사를 하는 게 어떨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입사하고 나서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금요일 저녁에 미용실 앞을 지나가면서 미용실 안을 흘끔 보니까 아주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잡지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덕분에 입사도 하게 되었는데 보답의 의미로 뭐라도 사서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네요. 다음날 오후에 어떤 선물이 좋을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가격이 좀 나가는 홍삼 건강식품을 구입해서 어둑어둑 해져 손님이 없을 시간에 미용실로 향했어요. 역시나 혼자서 잡지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문을 열고 인사를 하니까 한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덕분에 면접 합격한 것 같다고 선물을 건네자 어깨를 툭 치시며 뭘 이런 걸 준비했냐며 고마워하셨어요. 커피를 타주셔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네요. 손님과 미용사로 만났는데 마사지를 받고 선물을 주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심지어 잠시 연인 같은 감성에 빠지기까지 했네요. 오랜 시간 동안 솔로로 지낸 탓이었던 것 같아요. 커피 마시면서 30분 정도 수다 떨었는데 진짜로 아주머니의 마사지 덕분에 합격한 것 같다 하니까 깔깔깔 웃으시면서 계속 운수대통하도록 마사지를 자주 해주겠다고 하시고 둘은 배꼽을 잡고 웃었네요. 얘기를 나누다가 아주머니가 저의 머리를 보더니 그새 많이 길었다면서 다듬어 주겠다면서 앉으라더라고요. 머리를 빗겨주고 머리를 다듬어주는 아주머니의 손길이 따뜻하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머리를 감겨주신 후 팩을 해주겠다고 소파에 누우라고 해서 괜찮다고 마음에도 없는 거절을 했지만 아주머니가 얼른 누우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누웠네요. 면접 본 회사 합격 소식 받는 것만큼이나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에도 차가운 크림을 얼굴에 듬뿍 바르고 얼굴을 동그랗게 문질러 가면서 마사지를 해주는데 손이 움직일 때마다 박자를 맞춰서 내쉬는 아주머니의 숨소리가 얼굴에까지 느껴지고 아주머니의 몸이 한 번씩 저의 옆구리 쪽에 있는 손에 부딪히는데 뭔지 모를 야릇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머니에게 이성적으로 가깝게 다가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데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인지 저번하고 다르게 마사지를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의 손길이 저의 목덜미 부분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꿈틀하면서 목 부분이 너무 간지럽다고 하자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괜찮냐고 물으셨는데 멈추지는 않더라고요. 흥분되고 기분 좋은 마사지였어요. 마사지팩을 한 후 떼어내고 스킨로션을 얼굴에 발라주시는데 목 부분이 간지러워서 손을 올려 긁으려다가 실수로 아주머니의 허벅지 부분을 툭 치면서 건드렸네요. 순간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던 건지 손바닥을 아주머니의 허벅지에 갖다 댔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뺨 맞을 각오를 하고 더욱 대담하게 손을 움직였어요. 저의 손은 어느새 아주머니의 중요한 부근까지 가 있었네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칠렁이는 치마였던지라 부드럽고 물컹한 아주머니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아주머니는 웃으시면서 저의 손을 잡고 떼어내셨어요. 그러고는 여자친구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솔로 된 지 몇 년 되었다고 하고 아주머니의 상황을 물으니 아무 대답 없이 일어서서 출입구 쪽으로 가더니 가게 문을 잠그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게의 조명도 모두 끄셨어요. 아주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더니 저의 뺨을 어루만지셨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에 비춰지는 아주머니의 실루엣을 보니까 기분이 몽롱해져서 가만히 눈을 감고 아주머니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아주머니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날 아주머니와 가까운 사이가 되고 나서 주말마다 미용실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평일에도 미용실 쉬는 날에 맞춰 연차를 쓰고 아주머니와 즐거운 데이트를 하는 연인이 되었네요. 영화를 보고 맛집도 다니고 드라이브도 가고요. 마지막엔 항상 그곳에 가서 흥분되는 시간을 가졌지요. 매 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예전에 어린 여친하고 데이트할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반년 정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차를 마시다가 아주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바다 건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 있다더라고요. 다음 주가 되면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고요. 찻잔을 잡고 있던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이었지만 만나면서도 뭔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긴 했어서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네요. 가족 얘기는 절대 안 하셨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도 미용실에 가서 머리만 자르고 왔는데 아주머니의 손길만 느껴도 괜찮아라고 저를 위로했지만 아쉽게도 아주머니는 남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서 타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주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을 땐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여서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행복을 추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아쉬웠지만 덤덤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후로 가끔 시장에 가게 되면 미용실이 있던 자리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오곤 했지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준 아주머니가 어디서든 항상 행복하기를 바랄게요.